뉴욕 한인회가 우리 전통 문화와 K-푸드, K-뷰티, K-팝 등을 소개하는 2020 코리아 위크 행사를 개최합니다. 뉴욕시 공립학교가 코로나19로 문을 닫은 지 190일 만에 처음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어제부터 734개 학교의 프리케이와 얼리 차일드후드 센터가 대면 수업을 시작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의 경제적인 여파로 뉴욕시 식당과 바의 약 90%는 8월 렌트를 지불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뉴욕에서 열린 제75차 유엔 총회에서 화상연설을 갖고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한 중국과 세계보건기구의 책임론을 거론했습니다. 메릴랜드 주 당국이 한국산 코로나19 진단키트가 불량이라는 지역 외신의 보도와 관련해서 해당 제품에는 문제가 없고 만족스러운 검사를 하고 있다는 공식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오늘 오후 4시 기준 미 전역의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어제보다 23,888명 늘어난 707만 2천명, 사망자는 694명이 늘어 20만 5,196명입니다. 이 가운데 뉴욕의 확진자는 645명이 늘어 48만 5,081명, 사망자는 2명이 늘어 3만 3,183명, 뉴저지의 확진자는 244명이 늘어나 20만 3,908명, 사망자는 6명이 늘어 16,196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해마다 이맘때면 우리 민족 최대의 명절 추석을 맞아 뉴욕 일원에서 다양한 행사가 열리곤 했는데요. 올해는 팬데믹으로 인해 대부분의 행사가 취소된 상태입니다. 뉴욕 한인회가 타민족에게 우리 문화를 소개하고 어려움에 처해 있는 한인 사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우리의 전통 문화와 K-푸드, K-뷰티, K-팝 등으로 구성된 코리아 위크 행사를 개최합니다. 뉴욕 한인회가 우리 민족의 다양한 문화를 미 주류 사회에 알리고 한인 2세들에게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심어주는 장이 될 2020 코리아 위크 행사를 오는 9월 29일부터 10월 3일까지 뉴욕 한인회관에서 개최합니다. 2020 코리아 위크는 코로나19로 올해 열리지 않는 코리안 퍼레이드 및 페스티벌을 대신해 마련한 행사입니다. 팬데믹으로서 지금 많은 분들이 지금 어려움을 겪고 계신데 취업도 해드릴 겸 저희가 행사를 뭔가는 개최해야 되겠다고 생각이 돼서 제가 코리아 위크라는 그런 프로그램을 짜봤습니다. 온라인, 오프라인, 하이브리드 형식으로 저희가 진행을 하게 됩니다. 2020 코리아 위크는 9월 29일 개막식을 시작으로 한국 전통 국악공연, 뉴욕 일원 한인 작가들의 작품을 소개하는 K-아트 행사가 진행되며 다음 날인 30일에는 조우성, 이현선 셰프가 차례로 한식을 소개하는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추석 날인 10월 1일에는 추석 상차림 시연 행사가 개최되며 다음 날에는 한식 세계화를 위한 토론회와 전문가들의 메이크업 시연을 통한 K-뷰티 행사가 개최됩니다. 마지막 날에는 K-트롯 콘테스트가 열립니다. 사전 제출한 영상을 통해 심사를 거친 결승 진출자들이 출전하며 1등에게는 $1,000의 상금이 주어지게 됩니다. 2020 코리아 위크 전 행사는 실시간 온라인 생방송과 오프라인으로 동시에 진행되며 각 프로그램별 현장 참석은 사전 예약자만 가능합니다. 온라인 참여 링크 확인과 현장 참석 신청은 뉴욕 한인회 웹사이트를 통해 할 수 있습니다. 뉴욕시 공립학교가 코로나19로 문을 닫은 지 190일 만에 처음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어제부터 734개 학교의 프리케이와 1000여 개의 얼리 차일드후드 센터가 문을 열면서 이번 주에 등교하는 학생들은 9만 명에 달합니다. 다만 초등학교와 중고등학교는 29일부터 순차적으로 대면 수업을 시작합니다. 21일 뉴욕시 3K와 프리K 75학군 734개 학교와 1,050개 커뮤니티 기반 얼리 차일드후드 센터가 문을 열면서 이번 주에 등교하는 학생들은 약 9만 명에 달합니다. 이날 등교하지 않은 나머지 약 100만 명의 학생들은 온라인 수업을 진행해 가을 학기 수업 일정을 소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2차례나 대면 수업 일정을 연기한 바 있는 드블라조 시장은 일반 초등학교와 8학년까지 있는 초중등학교는 29일부터, 일반 중고등학교는 10월 1일부터 대면 수업을 순차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라며 학부모와 학생들이 혼동하지 않기를 당부했습니다. 또 더 이상의 연기는 없을 것이라고 자신했습니다. 하지만 개학 일정이 수월하게 진행될지는 여전히 미지수입니다.
이날 수십만 명의 뉴욕시 학생들이 온라인 수업을 듣기 위해 몰리면서 교육국 서버가 10여 분간 다운되기도 했고 다음 주 개교를 준비하는 교사들은 마스크와 세정제 등 개인 보호 장비, 교사 인력 부족이 여전하다는 우려를 표했습니다. 또 지난 7월 시장이 약속했던 학생 10만 명에 대한 무료 차일드 케어 프로그램이 3,600여 명에게만 제공됐다는 사실이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교육국 조시월렉 부교육감은 교육국이 지속적으로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준비 중이며 다음 주까지 3만여 명에게 무상 보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사태의 경제적인 여파로 뉴욕시 식당과 바의 약 90%는 8월 렌트를 지불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렌트를 한 푼도 지불하지 못한 업소도 34%에 달했는데요. 임대료를 면제받거나 삭감받았다는 업소는 40%에 그쳤습니다. 지난 8월 25일부터 9월 11일까지의 뉴욕시의 식당, 바, 클럽, 공연장 등 457개 업소를 대상으로 진행된 설문조사 결과 8월 렌트를 한 푼도 지불하지 못한 업소가 34%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21일 뉴욕시 접객 연맹의 발표에 따르면 경제재개 4단계에 들어선 지 2개월이 지난 현재 설문조사에 응답한 업소 중 87%는 8월 렌트를 지불하지 못했습니다. 앞선 설문조사에서 6월과 7월 각각 80%, 83%를 기록했던 수치에서 꾸준히 오르는 모습입니다. 또 랜드로드들이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임대료를 면제하거나 삭감해줬냐는 질문에는 업소 중 40%만이 그렇다고 대답했습니다. 이 중 28.5%는 렌트의 절반 미만, 43%는 절반, 28.5%는 절반 이상을 면제받았다고 응답했습니다. 뉴욕시 접객연맹 앤드류 리지 사무총장은 산업 종사자 15만 명이 여전히 실업 상태이고 현재 영업 중인 업소 대부분이 임대료를 지불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뉴욕시 경제사회적 구조의 필수적인 일자리들과 스몰 비즈니스의 생존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임대료 감면과 실내 영업 확대 등이 시급하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오는 30일부터 뉴욕시의 모든 식당에서는 실내 영업이 최대 수용 인원 25% 미만으로 허용될 예정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뉴욕에서 열린 제75차 유엔 총회에서 화상 연설을 가졌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연설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한 중국과 세계보건기구의 책임론을 거론했습니다. 또 유엔이 이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뉴욕에서 열린 제75차 유엔 총회에서 화상 연설을 통해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한 중국과 세계보건기구의 책임론을 거론하며 중국을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유엔 창설 75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다시 한번 거대한 글로벌 투쟁을 벌이고 있다며 188개국에서 무수한 생명을 앗아간 보이지 않는 적인 중국 바이러스와 치열하게 전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바이러스 발생 초기에 중국은 국내 여행은 봉쇄하면서도 해외 항공편을 허용하면서 세계를 감염시켰다며 중국 정부와 중국이 사실상 통제하고 있는 WHO는 인간 대 인간 전염의 증거가 없다고 거짓 선언했다고 언급했습니다. 또 이후 그들은 무증상 사람들은 질병을 퍼뜨리지 않을 것이라고 거짓말했다면서 유엔은 그들의 행동에 대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어 미국이 2차 세계대전 이후 가장 공격적인 동원을 시작했다며 우리는 백신을 보급하고 바이러스를 격퇴하고 대유행을 끝내고 유례없는 번영, 협력, 평화의 새 시대로 들어설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의 전체 50개 주 가운데 절반이 넘는 곳에서 코로나19 신규 환자가 증가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실제로 최근 28개 주에서 일주일간의 하루 평균 신규 환자가 직전 주에 비해 증가했습니다. 미국에서는 5월에서 7월 급속히 재확산했던 코로나19 신규 환자가 8월 이후에는 감소세를 보이며 안정을 되찾는 양상이었습니다. 하지만 CNN은 최근 28개 주에서 일주일간의 하루 평균 신규 환자가 그 전주보다 증가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몬태나와 와이오밍, 콜로라도, 캔자스, 애리조나와 미네소타, 위스콘신주 등 8곳에서는 증가율이 50%를 넘었고 오리건, 노스다코타, 네바다와 텍사스, 플로리다주 등 20곳에서는 증가율이 10에서 50% 사이였습니다. 특히 위스콘신, 아이다호, 사우스다코타, 아이오와, 캔자스주 등에서는 검사 대상자 중 확진자 비율을 뜻하는 양성 판정 비율이 15%를 웃돌고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사업체와 가게를 다시 재개하려면 최소한 2주 이상 양성 판정 비율이 5% 이하를 유지해야 한다고 권고한 바 있지만 미국에서는 27개 주에서 양성 판정 비율이 5%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최근 대형 산불과 이에 따른 대기 오염에 시달린 오리건주에서는 6주간 감소세를 보이던 양성 판정 비율이 지난주 5.6%로 급격히 상승하며 7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가 홈페이지에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공기를 통해서도 전염될 수 있다고 밝혔다가 며칠 만에 실수였다며 이를 뒤집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CDC는 지난 18일 에어로졸 속 바이러스의 작은 입자가 떠다니다가 다른 사람을 감염시킬 수 있다는 권고문을 올렸었지만 사흘 만에 삭제했습니다. CNN 방송과 일간 워싱턴 포스트는 21일 CDC가 홈페이지에 올린 권고문에서 코로나19가 공기를 통해서도 전염될 수 있다는 내용을 삭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CDC는 권고문을 변경하자는 제안의 초안이 실수로 공식 홈페이지에 게시됐다며 현재 코로나19 바이러스의 공기 전파와 관련된 권고를 업데이트하는 중이고 이 절차가 완료되면 업데이트된 문구가 게시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CDC는 지난 18일 조용히 홈페이지의 권고문을 개정하고 코로나19가 공기를 통해 전염될 수 있다고 올렸습니다. 당시 개정된 권고문에는 코로나19 감염자가 기침 재채기를 하거나 노래하고 말하고 숨 쉴 때 나오는 호흡기 비말 또는 에어로졸 속에 있는 작은 입자를 통해서도 코로나19가 전염된다고 돼 있었습니다. 또 비말이나 공기 중 입자가 공기 중에 떠돌다가 다른 사람이 이를 들이마시거나 6피트 이상까지 퍼진다는 증거가 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감염됐지만 증상이 없는 사람도 코로나19 바이러스를 타인에게 퍼뜨릴 수 있다고 수정했었지만 이 내용도 21일 삭제됐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전문가들이 이렇게 개정됐던 CDC의 권고문이 코로나19 관련 정책이나 방역 수칙을 바꿀 정도의 영향력이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메릴랜드 주 당국이 한국산 코로나19 진단키트가 불량이라는 지역 외신의 보도와 관련해서 해당 제품에는 문제가 없고 만족스러운 검사를 하고 있다는 공식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특히 해당 키트를 공수했던 레리 호건 메릴랜드 주지사는 해당 키트로 성공적이고 효과적인 검사를 해왔다며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메릴랜드주 지역 언론인 볼티모어선은 최근 한국에서 메릴랜드로 수출된 랩지노믹스사의 코로나19 진단키트 검사에서 가짜 양성이 속출한다면서 사용을 중지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 진단키트는 한국 사위로 잘 알려진 레리 호건 메릴랜드 주지사가 지난 4월 한국에서 50만 개를 긴급 공수해 화제를 모았던 제품입니다. 하지만 해당 보도와 관련해 호건 주지사는 21일 성명을 내고 지난 60일간 메릴랜드의 두 연구소에서 아무런 문제 없이 20만 개 이상의 랩지노믹스 검사를 성공적이고 효과적으로 해왔다고 밝혔습니다. 또 앞으로도 랩지노믹스 검사를 매일 활용할 것이고 이를 주립공중보건연구소 등에 배치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메릴랜드대도 이날 성명을 내고 보도를 반박했습니다. 대학 측은 메릴랜드대 병리학협회, 메릴랜드 유전체학연구소는 이 검사 방법을 몇 달씩 대량으로 사용해왔고 매우 잘 알고 있다며 우리가 입증한 수용 가능하고 만족스러운 검사라는 점을 발견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랩지노믹스 측도 이날 메릴랜드 연구소에서 코로나19 진단키트로 독감 바이러스를 검출할 수 있는지 테스트를 했는데 이게 마치 위양성이 발생한 것으로 현지에서 잘못 기사화됐다며 메릴랜드주 정부로부터 확인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현행법상 대선 부재자 투표용지의 개표 마감은 투표 당일 오후 8시까지입니다. 그런데 11월 대선의 주요 경합지 위스콘신주에서 부재자 투표 개표가 투표 6일까지 가능하다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습니다. 21일 AP통신은 위스콘신 연방지법의 윌리엄 콘리 판사가 투표 당일인 11월 3일 소인이 찍힌 부재자 투표용지의 경우 선거 6일 후까지 유효한 개표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결정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현행법상 부재자 투표용지의 개표 마감은 투표 당일 오후 8시까지입니다. 하지만 지난 4월 치러진 프라이머리 당시 핵심 경합주에서 투표소 부족 등으로 긴 유권자 대기줄이 생기고 사무원도 부족해 수천의 부재자 투표용지가 선거 이후에 발송되는 상황을 목격한 민주당 등은 부재자 투표용지 개표 시한 연장 소송을 낸 바 있습니다.
콘리 판사는 얼마 전 이런 민주당 측의 요구를 대폭 수용하고 대법원에서도 수용될 만한 예비 명령을 내렸습니다. 다만 그는 반대 측에 비상 상고 기회를 주기 위해 7일간 판결을 보류한 바 있습니다. 이번 법원의 결정은 경합주인 위스콘신주의 부재자 투표가 대선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치열한 승부가 예상되고 있는 위스콘신주에서 부재자 투표의 유효성을 폭넓게 보장하자는 법원의 결정이 나오자 공화당 측은 반발하며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위스콘신주에서는 현재까지 100만 명 이상의 유권자가 부재자 투표를 신청했고 선관위는 부재자 투표 요청 건수가 최종적으로 200만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윌리엄 바 법무장관이 뉴욕과 오리건주 포틀랜드, 워싱턴주 시애틀 등 3개 도시가 무정부 상태라며 연방정부의 자금 지원을 보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바 장관은 또 트럼프 대통령의 명령에 따라 필요하면 다른 도시들도 폭력과 재산 파괴를 방치하는 관할 지역에 포함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윌리엄 바 장관은 21일 성명을 내고 뉴욕과 오리건주, 포틀랜드, 워싱턴주, 시애틀 등 3곳이 무정부 상태와 폭력을 방치하고 있다면서 연방정부의 자금 지원을 보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바 장관은 시민의 안전이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연방 세금이 낭비되는 것을 두고 볼 수는 없다면서 이들 도시에서 총격과 시위, 약탈이 급증하고 시정부는 주민 통제에 실패했다면서 폭력과 재산 파괴를 방치하는 관할 지역으로 지정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AFP 통신은 이렇게 지정되면 연방정부의 자금 지원이 보류된다고 전했습니다. 3개 도시는 모두 민주당 소속 시장이 이끄는 곳입니다. 정치 전문 매체 더 힐은 이번 조치가 무정부 상태를 방치하는 도시에 대해서 연방 자금 삭감 방안을 만들도록 한 트럼프 대통령의 명령에 따른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법무부는 필요하다면 다른 도시들도 무정부 지역 목록에 추가될 수 있다며 대통령 메모랜덤에 명시된 기준에 부합하는 지역을 식별하기 위해 지속해서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법무부 발표에 대해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과 테드 휠러 포틀랜드 시장, 제니 더컨 시애틀 시장은 공동 성명을 내고 철저히 정치적이고 위헌이라며 대통령은 의회가 지정하는 자금으로 값싼 정치 게임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지난 주말 LA 지역을 강타한 지진으로 주민들이 불안에 떨었습니다. 다행히 큰 피해는 없었지만 조만간 더 큰 지진이 오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여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주말 규모 4.5의 지진에 LA 전체가 흔들렸습니다. 최근 몇 년 사이 가장 큰 규모입니다. 흔들림은 샌디에고까지 감지됐고 주민들은 여진에 대한 불안감에 잠을 설쳐야 했습니다. They have a lot of toys and things like that, so some of their toys fell off the shelf and some of their books. I'm insecure. 연방지질조사국은 지진 발생 횟수가 많을수록 대규모 지진이 발생할 확률이 높다고 경고합니다. 실제 남가주 지역에선 규모 0부터 4 이하의 크고 작은 지진이 3분에 1번꼴로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캘리포니아주는 화산과 지진이 활발한 환태평양 불레고리에 속한 데다 최근 몇 년 사이 크고 작은 지진이 빈발하고 있어 불안감을 더욱 키우고 있습니다. 이번 지진 역시 지난 1987년 규모 5.9의 지진으로 8명이 사망했던 위티어네로우 지진 진원지와 거의 같은 지역에서 발생한 만큼 대규모 지진의 전초가 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But it's a great reminder that this is earthquake country. Bigger ones will happen at some point. It's just not that large an earthquake. 5% of the time we see it have an aftershock bigger than itself. 남가주 지진센터는 규모 8.0 수준의 비권이 서부 지역을 강타할 경우 최소 1,800여 명이 숨지고 5만여 명의 부상자가 나올 것으로 전망합니다. 캘리포니아주는 주민들의 지진 피해를 줄이기 위해 앱을 통해 지진 발생을 알려주는 지진 조기 경보 시스템 쉐이크 얼럿을 가동 중입니다. MBC 뉴스 여준호입니다. 캘리포니아주가 실업수당의 신규 지급을 2주 동안 전면 중단합니다. 급증한 실업수당 사기를 줄이고 밀린 신청 서류를 신속히 처리하겠다는 방침인데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주민들의 불안감은 여전합니다. 홍지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팬데믹으로 실업 상태에 놓인 30대 여성,
지난달 가주고용개발국 EDD로부터 총 22통의 편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편지 수신인은 모두 다른 사람 이름으로 돼 있었습니다. 누가 이 여성의 주소를 도용해 다른 사람에 대한 실업수당을 신청한 겁니다. This is 22 pieces of mail that I have received in the last week and a half. There are 5 different names. 이처럼 신분과 주소를 도용해 실업수당을 타내는 사기가 극성을 부리고 있습니다. 또 다른 남성의 경우 개인정보를 도용당해 자신의 EDD 베네핏이 몽땅 제3자에게 지급되는 사례가 있었고 앞서 베벌리힐스 지역에선 신분을 도용해 $250만 이상의 실업수당을 챙긴 용의자 44명이 체포되기도 했습니다. He was entitled to $6,513. They received $14,876 with a maximum of $20,000. How does this happen? 이 같은 실업수당 사기 급증에 EDD는 신원 확인 강화를 위해 실업수당의 신규 지급을 다음 달 4일까지 2주간 중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DD 측은 반면에 아직 처리되지 않고 있는 60만 건에 대한 실업수당 신청 적체 문제를 조속히 해소하기로 했습니다. And we've come up with a system called ID.me. This will process about 90% automatically of all of the new applications. You'll have requirements under this automated IT system to do selfies, to provide additional verification. 기존 수령자는 중단 없이 EDD 웹사이트를 통해 베네핏을 계속 받을 수 있지만 문제는 아직 실업수당을 받지 못한 실직자들입니다. 현재 160만 건의 신규 실업수당의 첫 주 지급분이 누락된 상태입니다. 연방정부의 특별 실업수당이 중단된 데 이어 기존 실업수당 수령에도 차질이 생기면서 실직자들의 생계 유지를 도울 방안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MBC 뉴스 홍지은입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10월 7일 온라인으로 열리는 미국의 한미 친선 비영리재단 코리아 소사이어티의 연례 행사에서 기조연설을 합니다. 캐슬린 스티븐스 코리아 소사이어티 이사장은 문 대통령의 리더십 아래 한미 양국이 계속해서 협력 관계를 증진해왔고 무역 및 안보 관계를 갱신해 북핵에서 코로나19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협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온라인 행사로 열리는 올해 갈라에서는 한미 우호 관계 증진에 업적을 세운 한국인과 미국인들에게 벤플리트상을 수여할 예정입니다. 올해 한국에서 개최되는 2020 세계 한인회장대회는 코로나19 사태로 오는 12월 온라인과 오프라인 행사가 함께 진행되는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개최됩니다. 재외동포재단은 18일 심상만 주점식 2020 세계 한인회장대회 공동의장과 각 대륙별 대표들과 함께 운영위원회 3차 화상회의를 개최하고 2020 세계 한인회장대회 및 제14회 한인의 날 행사를 12월 1일부터 3일까지 4일간 서울 그랜드 워커힐 호텔에서 개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미국과 캐나다 및 멕시코의 국경 통제 조치가 10월 21일까지로 또다시 연장됐습니다. 삼국 정부는 국경에서의 비필수적인 여행 및 방문 금지 조치를 다시 한 달 더 연장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코로나19에 따른 미국과 캐나다 및 멕시코 국경 통제 조치는 당초 9월 21일 만료될 예정이었습니다. 단 무역 운송 통행과 임시 근로자 및 의료 인력 왕래는 계속 허용됩니다. 21일 오전부터 뉴저지주 차량국의 자체 네트워크 서버가 다운되면서 주저녁 MBC 지점 영업이 중단돼 주민들의 불만이 폭발했습니다. MBC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부터 약 4시간가량 네트워크 서버 오류로 인해 모든 지점의 서비스가 중단됐습니다. 이후 에디슨 지점을 제외한 모든 지점은 오후 1시 내외로 서비스를 재개했지만 새벽부터 긴 대기열을 기다렸던 주민들의 불만이 트위터 등 소셜미디어에서 잇따랐습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수요일은 대체로 화창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80도, 섭씨 27도, 밤 최저 기온은 60도, 섭씨 16도로 예상됩니다. 목요일은 때때로 구름이 많겠습니다. 금요일은 화창한 가운데 가끔 구름이 끼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